연봉 같은 경우에 지금이 제일 괜찮으신가요? 이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죠?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궁금한 거를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서 촬영을 하는데요. 이 변호사들의 복지나 연봉, 이런 근무 조건들이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변호사 그냥 합격하면 그냥 다 변호사다. 어디 있든지 그냥 회사만 다른 거지 다 변호사다. 그냥 딱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형 로펌에도 계셨고, 사내 변호사로도 계셨고, 개업 변호사로도 하셨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은 그 일반인도 많지만 그 새내기 변호사들 아니면 로스쿨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실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변호사 시험 보면은 세 가지 트랙이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근데 이제 판사는 바로 판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 뽑으니까 이제는 검사하고 변호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호사도 이게 이제 뭐 네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대형 로펌 변호사, 중소기업 아니 중소 로펌 변호사, 그다음에 서초동 변호사, 그다음에 사내 변호사. 근데 이제 대형 로펌은 잘 아시겠지만 뭐 주로 이제 큰 사건, 그 대기업 사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좀 예전에 저희 딸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김앤장은 안 돼요. 근데 태평양만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김앤장이 계셨잖아요, 예,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네.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는 뭐 김앤장, 태평양, 강장, 세종 이게 다 대형 로펌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은 김앤장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형 로펌과 김앤장도 분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소위 이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형 로펌 가면은 좀 이렇게 가호도 잡고 급여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면에서는 좋죠. 그리고 뭐 소위 자식들도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디 다닌다 얘기하면은 그 주변에서 우러러보고 뭐 이런대요. 근데 그럼 대형 로펌이 장점만 있냐? 아니죠. 일단, 어떤 단점이 있나요? 일단 계셔봐서 일이 아시잖아요. 많고 일이 어려워요. 음, 특히 이제 대형 그 로펌은 송무하고 자문으로 나뉘는데 송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법원이나 뭐 검찰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문 변호사들은 이거를 저희가 의견서를 드리는데 이 자문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견서 열심히 연구해서 이제 드리면은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또 이렇게 또 역으로 저희한테 뭐라 그러세요.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난이도 있고. 또 대형 로펌 같은 경우 외국계 고객도 많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야 되고 어렵죠, 본인이. 그 대신에 연봉이 거의 넘사벽 아닌가요? 연봉이 뭐 많이 받죠. 근데 뭐 그것도 일정 연차가 지나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형에 있는 게 반드시 좋은지는 그 각자마다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분야이고 그러면 중소형 로펌은 어떠냐? 이게 좀 애매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사건도 많지만 중견기업 일을 더 많이 맡고 그다음에 오히려 중소 로펌에 계신 분들이 일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은 변호사 숫자라도 많으니까 나랑 비슷한 일을 해줄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 로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변호사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일이 많고 쉽게 말하면 대형보다 저가의 사건을 더 많이 수임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은 경우가 있대, 오히려. 그래서 중소 로펌도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애매한 포지션이네요.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또 급여도 대형만큼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형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지나면 유학도 보내주잖아요. 근데 중소 로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애매할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른 건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애매해서 애매하구나라고 제가 판단이 드네요. 네.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또 사내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내 변호사가
저가 연수원 졸업했을 때는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뭐 그때도 조금 뭐 사내변들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사내변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대형에서도 사내변으로 다 이렇게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사내변은 또 장점이 뭐냐 하면 일단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시퇴근들 다들 하시고 일도 그렇게 이제 뭐 대형만큼 많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 회사만이 주는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릴 수 있고, 특히 요즘에 스타트업은 뭐 이렇게 주식 같은 걸로 미리 받기도 하잖아요. 스탑 옵션으로. 그런 게 나중에 대박 나서 뭐 대박 났다는 이제 소문이 저희 업계에도 막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누구가 어느 로펌으로 이직을, 아니 어느 스타트업을 이직을 했는데 그게 상장했더니 대박이 났더라. 뭐 저희도 이제 저희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내변은 그러면 장점만 있냐? 또 사내변도 단점이 있죠. 왜냐면 이 변호사라는 게 좀 아무래도 조직 생활에 이질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업무적으로 이게 이제 그 회사인마다 다른데 약간 좀 전문성이 안 쌓이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게 뭐 송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답도 없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회사의 직원들이 이 변호사를 아주 자기 보호막처럼 사용을 해요. 무조건 변호사한테 갔다 와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변호사 자문 받았다. 근데 변호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외관을 만들기도 해요.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거든요. 본인은 그냥 법률 자문 하나 해줬을 뿐인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생기죠. 그래서 또 사내변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좀 어렵고요. 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초동 변호사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개업 변호사. 개업 변호사를 서초동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나요?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개업 변호사를 하고 서초동 변호사를 했는데 사실 되게 만족도는 높아요. 근데 제가 만족도가 높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다 해봐서 장단점을 파악하니까 서초동 변호사가 만족도가 높은 거지, 이거 자체만 하신 분은 만족도 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제가 신뢰를 느낀 게 뭐냐면, 그냥 개업 변호사로서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은 다 경험을 네. 해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이 개업 변호사의 사람들이 조금 호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네. 그 개업 변호사는 가장 좋은 게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다 하고 모든 책임과 권한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하고 결과가 안 좋아도 그건 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조직에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간사해져요. 내가 뭐 의사결정하려 그러면은 로펌도 조직이기 때문에 이 결제 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그거 되게 좀 짜증날 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좋으면은 그 위에 분의 작품이 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서초동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그냥 모든 게 제 책임이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만족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오히려 저는 서초동에서 개업을 하니까 일이 더 많더라고요. 음, 그 왜 많냐면 제가 좀 사건마다 저는 애정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만큼만 해도 되는 거를 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수입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더 만들어서 찾아서 가지고 와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판사님이 주로 민사 많이 하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판사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만족도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는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연봉 같은 경우에 지금이 제일 괜찮으신가요? 이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죠?
그럼요. 네. 나쁘지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건 영상에 담겼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대형 로펌, 중소 로펌, 사내 변호사, 개업 변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구조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까 따님 말씀하셨던 뭐 김앤장? 저는 김앤장은 많이 들어봤는데 태평양이 뭐야? 이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또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웃긴 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애들이 대형 로펌을 알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딸은 엄마가 변호사니까 김앤장, 태평양, 강장은 다 알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 사람들은 김앤장은 알지만 태평양, 강장은 모른다. 맞아요. 저도 공감이 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또 뵙겠습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